왜 국가 배상을 해도 국가에서 왜 돈을 줘? 범죄자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국가 배상이라뇨. 범죄자들을 잔뜩 모아둔 교도소 사진 등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걸 보니까 이게 교도소야? 뭐 호텔 아니야? 하는 사진도 있고요. 저도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구치소를 자주 다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의뢰인은 변호사님 최근에 여기 뭐 어떤 연예인도 들어왔어요 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고요. 근데 그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뭐 불편하다 아니면 뭐 너무나 열악하다 없다 뭐 등등을 말하기도 해요. 이건 사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라고 해서 이 정도는 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예, 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변호사들의 조은입니다. 요즘 유명인사들의 구속이 종종 뉴스화되면서 다들 뭐 구치소, 교도소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그리고 최근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봤는데 범죄자들을 잔뜩 모아둔 교도소 사진 등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걸 보니까 이게 교도소야? 뭐 호텔 아니야? 하는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세계적인 교도소들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최악의 교도소라고 불리우는 엘살바도르 세코트. 최근 엘살바도르에서 공개된 교도소 영상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안 검열이라든지 재소자들을 이송하는 모습이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은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공개한 것인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재소자들이 속옷만 입은 채로 빼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다소 충격적인 영상이죠. 엘살바도르는 인구 대비 살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2019년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갱단 소탕, 즉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다. 이걸 주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이 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도 높은 갱단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래로 현재 갱단만 수만 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존의 엘살바도르 내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은 약 4만 명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그 재소자는 현재 2배를 넘는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교도소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과밀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도소를 짓겠다라고 해서 엘살바도르에서는 세코트라는 교도소를 지었고요. 이곳에 이송을 시키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무리에 있던 갱단들을 퍼뜨리는 과정 등에 의해서 이제 이와 같은 영상이 촬영되었다고 하고요. 참고로 세코트는 저희 여의도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은 국제인권단체 등에서는 많은 비판을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당시에는 뭐 코로나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에 너무 취약한 것 아니냐? 아무리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인권을 가혹하게 가하는 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우리는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굽히지 않겠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응당한 처벌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교도소,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를 살펴봤는데요. 그들과는 또 반대로 똑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도소야? 할 정도로 호화로운 시설을 갖춘 교도소도 있는데요. 이건 바로 노르웨이의 할덴 교도소입니다.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는 사실 웬만한 호텔에 버금가는 호화로운 시설로 유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몇 번 보셨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할덴 교도소는 노르웨이에서 2번째로 큰 교도소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교도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교도소의 내부는 사실 보시면은 깔끔한 분위기이고 각 방마다 침대, 책상까지 있고요. 심지어 TV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교도소야 하고 다들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나아가 교도소 내에는 조깅을 할 수 있는 트랙까지 있고요. 실내 암벽 등반도 있고 밴드를 구성해서 밴드도 할 수 있고요. 도서관에서 책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신다면은 엘살바도르 교도소랑 달리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는 형량이 다 끝나고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잠시 그렇게 쉬는 곳 아니야? 아니면은 경범죄자들을 상대로 좀 교화하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는 엘살바도르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들 아니면 살인자들과 같은 강력범죄자들 역시 그곳에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2011년에 폭탄 테러와 총기 난사로 7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네르스 베이링 브레이비크가 이곳에 수감을 가게 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사실 그 폭탄 테러라든지 아니면은 총기 난사를 당했던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 이걸 봤을 때 과연 이 국가가 우리 피해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좀 형벌을 좀 제대로 내리고 있는지, 과연 그런 놈이 좀 그렇게 좀 호화로운 교도소에 가서 과연 자신의 범죄를 좀 반성하고 있을지, 억울하게 피해당한 우리 가족들은 대체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일지 다소 허탈한 느낌이 들지도 않을까 조금 싶습니다. 게다가 이건 약간 새는 이야기인데, 이 브레이크라는 놈이 참 대단한 게 자기는 그 호화로운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너무 불편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난 너무 지금 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참 해서 유럽 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재판관님, 저는 이 교도소 내에서 서신 검열을 당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따뜻해야 되는데 차갑게 나오고 있습니다. 빵에 바를 버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로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내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결과야 기각이 되었기는 한데 참 생각이 많아지기는 합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이 브레이비크의 말을 대변해주는 변호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브레이비크의 말을 좀 대변해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엘살바도르와 달리 노르웨이는 대체 교도소를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라고 또 다른 피해자 측이라든지 다른 측에서 좀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 노르웨이 정부는 현재 범죄자들의 재범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다시 나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약 20%인데 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화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측은 범죄자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들은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들을 좀 억압한다기보다는 교육을 시키고 일을 시켜서 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내보내는 게 우리 교도소 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감 기간 동안은 사회와 단절이 되어서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이것이 충분한 처벌인데 더 나아가서 수감자들에게 좀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노르웨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엘살바도르의 교도소와 지금 노르웨이 교도소, 이런 좀 상반된 교도소를 봤는데요. 사실 생각은 개인의 자유이고 정부의 각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요? 저도 구치소를 많이 다니긴 합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22년에 대법원에서 재밌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치소의 과밀 수용, 즉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이 너무 많다, 과밀 수용과 관련해서 각 재소자들에게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준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해서 감옥에 넣은 사람인데 왜 국가배상을 해도 국가에서 왜 돈을 줘?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대법원에서는 1인당 면적이 2제곱미터보다 적은 곳, 2제곱미터 미만인 곳에 수용되었다면 이건 사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라고 해서 이 정도는 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치소를 보시면은 구치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깜빵이라고 칭하죠. 저 깜빵의 사이즈가 4에서 5평 정도입니다. 4평이면은 거기 이제 적정 인원은 6명, 하나 7명 정도고요. 그런데 그 4, 5평 되는 감방에 총 12명 정도까지 수용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똑바로 누워 잘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해요. 똑바로 누워 잘 수가 없고 잘 때 이제 칼잠을 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요. 이 정도까지는 좀 인권이 침해된 상황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는 국가배상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제곱미터의 근거가 뭐냐? 법원에서는 이것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6cm이고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싱글 침대 사이즈 매트리스 아시죠? 그 싱글 침대의 매트리스의 크기가 가로 1m, 세로 2m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누웠을 때 이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은 1m 정도의 공간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다른 수용자들과 좀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기준을 2제곱미터로 삼았고요. 이 판결이 나왔을 때 당시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좀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이게 맞느냐? 아니 그 정도는 좀 과하지 않나? 라고 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참고로 이 사건은 과거에 제 옆방에 있던 변호사님께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도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좀 식사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니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대체 지금 검찰, 경찰에서 좀 열심히 일해서 지금 재소자들, 범죄자들 다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국가배상이라뇨. 이게 지금 변호사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했는데 그 당시에 변호사님들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면은 정말 열악하다. 그리고 사실 뭐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더운 여름에 가보면 이렇게 누워서 잠도 못 잔다. 그 여름에 칼잠을 자면 잠시 자다가 움직이면은 살이 부딪히고 하면 또 막 싸움이 나고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게 좀 법원에 좀 인정을 해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들을 당시도 여름이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던 변호사들끼리도 뭐 좀 수긍하는 변호사들도 좀 있었고요. 또 그래도 야, 그 정도는 벌 받아야지. 야, 칼잠 자면 어때? 라고 또 그 당시에도 좀 엄벌주의를 좀 주장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도 좀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뭐 그런 판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국가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재소자들에 대해서 뭐 엄벌도 좋고 인권 침해도 좋은데 최소한 잠을 잘 때 2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은 조금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던 판례다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양하고 개인의 의견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엘살바도르의 그런 극악한 교도소 그리고 노르웨이의 호텔 못지않은 교도소를 봤고 우리나라의 그런 인권을 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나와 있는 판례까지도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교도소의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응징, 처벌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회화, 교화, 재사회화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대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걸 좀 수용하는 걸 좀 어려워했었는데요. 제가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느낀 바가 뭐냐면 보시면 저희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범죄 행위에 비해서 좀 형량이 다소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허탈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야, 그 몇십억 벌면은 나 3년 갔다 오지. 다녀오면은 뭐 훨씬 이익 아니야? 라고 해서 이게 밸런싱이 조금 안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허탈감이 어쩌면은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허탈감이 느끼지 않을 만큼 좀 충분한 형량이 만약에 선고된다면은 아마 그런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논의가 행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도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구치소를 자주 다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의뢰인은 변호사님 최근에 여기 뭐 어떤 연예인도 들어왔어요 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고요. 근데 그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뭐 불편하다 아니면 뭐 너무나 열악하다 덥다 뭐 등등을 말하기도 해요. 뭐 그들 입장에서는 뭐 저한테 뭐 불편한 걸 말하니까요. 뭐 저도 들어주기는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과응보 아닌가? 잠들 되면서 뭐 대체 뭐 에어컨을 바라는 건가? 뭐 싶은 생각도 있고요. 사실 형량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도 되게 많았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 이는 제가 조금 더 준비해서 아마 다음 컨텐츠로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의 변호사들 조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